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5,8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증시가 연이틀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다양한 업종별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 투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HBM4입니다. HBM4와 관련해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올해의 HBM4 시장에서 점유율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HBM4 시장의 초기 점유율 같은 경우는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차지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지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뺏어간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초기 시장 점유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가져갈 걸로 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생산량이 작년 대비했을 때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생산량의 증가량이 다른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5년 동안 거의 매년 한 47조 정도를 반도체 시설 투자에 진행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게 바로 삼성전자였고 선제적으로 클린룸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가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클린룸을 지금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량은 역시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공급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생산량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삼성전자의 매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듀얼빈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HBM4가 들어가는 신제품 GPU가 나오잖아요. 이제 베라 루빈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스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스펙으로 만들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엔드급을 만들 수도 있고 미들급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게 될 텐데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엔드급 제품의 HBM4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0나노 5세대 D램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나노 6세대 D램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급 제품에는 삼성전자 제품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총량 대비했을 때 하이엔드 제품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기존 제품 대비했을 때 가격이 한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엔드급을 선점한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와 워낙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HBM을 납품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신뢰감이 워낙 많이 쌓여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량 양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초기에는 역시나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마이크론이 일단은 시장을 조금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제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K하이닉스 역시나 한참 뒤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크게 우리 메모리 사업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점유율에서는 역시나 하이닉스가 앞설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듀얼빈 전략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주가 좀 쉬어가지만요. 그래도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파운드리 사업 역시나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좀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메모리가 워낙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지금 HBM을 확보하는 게 정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HBM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삼성전자에게 자체 칩 같은 거를 위탁 생산을 맡기고 이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 메모리를 그래도 줘라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파운드리와 그리고 즉 위탁 생산을 할 수 있고 메모리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테슬라 위탁 생산을 맡았을 때 상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메모리도 확보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이 파운드리 드디어 이제 회복으로 가면서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네. 위탁 생산이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삼성전자니까요. 뭐 지금 뭐 20만 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20만 원까지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20만 원 선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망은 여전히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투탑이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소부장도 흐름 같이 해 가고 있고요. 소부장주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라는 고민도 커지는데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탑픽을 꼽아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장비주들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공장도 증설하게 되고 장비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비단 같은 경우는 사실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거의 한 6종목, 7종목만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HPSP라든지 아니면 프로텍이라든지 아니면 VM이라든지 동기세미캠과 그다음에 삼양NC캠 같은 경우는 소재이긴 하지만 묶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거나 최고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공통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업계 선도 기업들입니다.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R&D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HBM4라든지 아니면 TSMC의 첨단 공정이라든지 이렇게 기술이 개발될 때 여기에 맞춤형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납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도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그래서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지만 새로운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코세스라는 종목인데 지난 이제 1월 달에 거의 뭐 최고가 수준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한 달 조금 안 되게 한 20일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저점에서 이제 지지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21선에서도 역시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보면서 한번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와 그다음에 레이저 응용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수주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하나에 더 기대감이 있는데 반도체도 굉장히 수요가 많지만 지금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프라 없이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만들고 있는 글로벌 1위 회사가 블룸에너지라는 회사인데 최근에 300억 원대 이상의 블룸에너지 제약 장비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초도 물량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 블룸에너지가 공격적인 증설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쪽 장비도 굉장히 좋지만 연료전지까지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한 120%, 그다음에 15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가 정도는 뚫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실적주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29,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월 저점 구간입니다. 18,0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탑픽 종목 알려주셨네요. 코세스 후공정 레이저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도 섹터 반도체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고 또 다른 주도 섹터 조방원 쪽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조방원도 주가가 다시 흐름이 돌아와 좋습니다. 특히 조선주 양호한 흐름 돋보이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 계속 받아가고 있고요. 이익 개선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지점에서 기대 요인 좀 정리해 보고요. 또 탑픽 종목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될까요?
일단은 오늘은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지금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수주가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조선주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수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2년도 때 계약을 했던 수주건들이 저선가에 좀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판매된 이 선박들의 매출 비중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수주했던 저선가 선박들의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도와 2024년도 때 수주했던 고선가 선박들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수익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조선사 모두 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익 성장치를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주 같은 경우도 친환경 선박, 뭐 LNG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작년 대비 수주량은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노후된 선박들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LNG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미국의 LNG 프로젝트 때문에 상당한 수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과 사실 지금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박은 대부분 다 친환경 선박은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사들 수주량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군함 사업들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해외 조선소에도 만들 수 있는 법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한국에서 미국 군함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조선 3사라든지 다른 기자재들 특히나 엔진 같은 경우는 중국과 경쟁을 하지 못하고 중국과로 경쟁이 전혀 되지 않는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진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가격적인 부담이 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을 말씀드릴 텐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벌일 정도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점까지 룸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회사가 LPG 탱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이고요. 그다음에 현대계열에 거의 독점적으로 이 데크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수주량이 는다라고 한다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자재 쪽에서 특히나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 쪽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주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상당히 덜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25,000원 정도를 한번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이죠. 한 17,8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살펴봤습니다. 세진중공업 현재 가격 부담 좀 낮은 종목으로 또 소개해 주셨고요. 역시나 가장 큰 핵심 모멘텀은 미국향 수주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하면은 또 원전주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원전주도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고요. 기회 요인 좀 정리해보고 현 구간에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 될까요? 네,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원전도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 기술도 지금 한 15%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이 되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지금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대형 원전 또는 SMR입니다. 그래서 원전 쪽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원전에서 이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은 10기 정도 만들 예정이고 그 이후에 SMR도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 독일이 사실 유럽 지역에서 가장 이 원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나라였는데 독일까지도 이제 돌아섰습니다.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은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이제 완벽하게 이 리스크가 소멸이 됐죠. 우리나라도 대형 원전 2기를 만들기로 했고 SMR도 이제 건설
건설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국내 리스크도 소멸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또 미국과 협력 기대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미국은 사실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사실 원전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시공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니면 프랑스인데 사실 우리나라와 관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협력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5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그다음에 이런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역시나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력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원전을 대량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가장 많이 충분히 들어올 수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오늘 좀 기술적인 역시나 부담이 좀 없는 종목으로는 S&T 에너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원자력 발전소의 필수 보조기기로 알려져 있는 복수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신한울 관련해서도 일단 수주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주로도 불릴 수가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주력 사업이 굉장히 탄탄한데 이 회사가 일단 배열해수 보일러 쪽에서는 BHI와 함께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력 발전소에서는 이 배열해수 보일러가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배열해수 보일러 쪽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또 에어쿨러 같은 경우 공랭식 열교환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역시나 이 또한 LPG 쪽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 원대, 222억 원을 달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도 작년 기준으로요. 그래서 4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적이 고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반등이 나온 초입 구간에 있는 S&T 에너지는 꼭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요. 최고가 한번 도전할 것 같기 때문에 6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에너지에 대한 설명도 도와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업종 또 짧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의 경우에 오늘 업종 지수는 파란불 들어와 있기는 한데 종목별로는 흐름 좋은 종목들이 또 눈에 띕니다. 잘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분위기고요. 뭐 K뷰티, K안티에이징은 뭐 계속해서 빅 키워드인데 탑픽 종목 화장품주 안에서 꼽아주신다면요. 대장주라서 너무나 다 알고 계신 종목일 텐데 APR이 역시나 가장 오늘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빨간불? 네, 오늘도 빨간불이고요. 지금 뭐 전고점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이 부분만 뚫게 된다면 기술적 정선이 무너지면서 일단 한 번 더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돌파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쟁사 대비 강점들은 미용 의료기기도 만들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소모품 매출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화장품까지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가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게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브랜드 파워는 막강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단은 유통하고 있는 채널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들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국가들까지도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그런 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0%가 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장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적으로도 확인했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내려놓으셔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5%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 같은 경우도 한 2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수준에서는 베팅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또 2종이 하반기 때 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제품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3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전 저점 구간이죠. 한 26만 원 정도 선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뷰티 대장주로는 APR 꼽아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핫한 업종 위주로 점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